유선 안에서 구리선을 두께를 대중소로 하면 모든만 보는 서로 평균한다 한다 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로 변환된다 했죠. 이건 이제 모터 직전선에 배치해서 파워를 높이거나 방산기술 A사례든 이런 데도 다 들어갈 텐데요. 또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은 실타래처럼 생긴 건 미세한 것 말고 구리선은 똑같다, 두께가 똑같다면 한 개 배치하거나 두 개 배치하거나 세 개 배치하거나 어떤 데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배치하거나 세 개짜리 배치하거나 전기양을 틀리게 전기는 이제 그 최대한 그 전기 구리선을 통해서 강강하게 했을 때 한 개의 구리선에서 통과할 수 있는 전기가 제한됐다고 가정하면 두 개짜리는 좀 더 많을 거고 세 개짜리는 네 개짜리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짜리가는 그 통과할 수 있는 구리, 그러니까 전기와 최대 구리, 전기양과 중간짜리 두께 또는 아주 얇은 두께 전기양은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가 스피커선 같은 데는 보일러선 같은 데는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선의 두께를 따라서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 전기양을 틀리게 보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구를 켜거나 그에 따라 15W, 30W, 60W 켜거나 로봇에 물건을 이렇게 에너지를 전기양을 틀리게 주거나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이제 스피커의 소리를 강중량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가전제품의 로봇 이렇게 비행체 프로펠러를 이렇게 틀리게 회전수를 줘서 속도를 제한하거나 높이거나 증압하거나 감압하거나 해가지고 12.5V, 30V, 60V, 110V, 220, 380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걸 쓰시던데 배터리가 10개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연결해 자동차 연료 전지를 연결해 보내랬다. 그것도 돼요. 모든 배터리는 다 됩니다.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각각 충전도 빠르고 온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쓰는지 이것을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쓴다. 병렬사기라고 그랬죠. 차가 수박 대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좁은 골목길 하나 놓고 이거밖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렬사기라고 말씀합니다. 수천선원의 굵기를 전기선을 두껍게 하거나 다른데 한 개가 똑같은 굵기를 한 개 들어갔고 5개, 10개를 배치해서 적은 양의 전기서부터 강한 전기까지 다 받아 쓴다는 거죠. 이런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차별해서 두꺼운 구리선을 넣어주거나 다른데 한 개 들어갔고 똑같은 굵기라면 5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모터나 발전기에 서로 굵기가 들인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거기다 약간 중간에 점을 찍어가지고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은 전기가 거기에 축적된다는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점을 찍어 반도체 회로로 들어가 전기선, 통신선, 광선의 전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가 축적되어서 멀리 보낸다는 거죠. 뭐 물통이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용이든 집에 이제 소방용이든 물통을 중간에 줬다 그러면 그래서 압이 축적되어서 멀리 나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회로에도 이것을 언어프 구조를 가지시면 트랜지스타가 이렇게 카펫이다가 된다는 거죠. 금속을 두텁게 하면 여기서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서 수십 조개를 배치를 수백 조개도 할 수 있어요. 주소를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진법수로 적용하든지 숫자 방식이겠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고도를 가질 수 있고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놓으므로 4개짜리, 8개짜리 해서 경우의 수를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진법수,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다. 7, 8이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자 방식이 무엇이다. 이건 뭐 자기가 약속을 정해놓고 500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약속을 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한 번 발부하면 야 이따 놀러와 우리 집에 2번 하면 야 이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3번 하면 야 이렇게 모레 약속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게 이걸 뭐 지구상의 사람이랑 80곡기 약속도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진법수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의를 뭐라고 했던 간에 78로 만들어 놓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파일의 5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숫자 7, 8을 68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정해놓긴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그림 파일의 10번째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수함 음향 통신할 때 그렇게 동영상을 전달하는 거
그림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그림 파일의 5번째 그렇게 해서 진법수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서로 공통적으로 약속을 하면 이건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되는 겁니다. 숫자 방식에 이제 어디를 가도 숫자만 되면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에 진법수에 적용하거나 컴퓨터 통신에 적용하자는 거죠. 저장 구조나 컴퓨터 통신하는데 진법수를 01을 78로 표현해놓고 6으로 표현해낼 수 없을까요? 001을 4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24로 표현할 수. 이건 뭐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현재 있는 진법수에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정하기 나름이라는 제 이론에 따라서 약속을 다르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70까지 100까지도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삼성, 애플 어떤 데서도 쓰지 마십시오. 엔비디아도. 그래서 저장 구조를 가지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저장 구조에 있어서 그게 진법수에서 01을 뜻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001을 뜻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셀과 셀을 결합해서 저장 구조를 만들어 놓는 방법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78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보통 모든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에는 이렇게 진법수로 보내는데요. 그럼 이거를 숫자 방식으로 진법수를 갖다 01을 78로 정하든 64로 정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정하든 정하기 나름 약속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프랑스 전화 걸면 그쪽으로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들립니다. 프랑스 모드로 듣고 또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내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진법수로 가되 숫자 방식으로 변형시킨다는 거죠. 변형시켜가지고 독일어도 되고 프랑스, 스페인어, 영어도 되고 중국어, 일본어 다 됩니다. 인도어도 되고. 그래서 정확히 나름 그것을 진법수를 숫자로 바꾸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번역은 매우 정확해지겠죠. 하시면 되고 심지어는 내 목소리 주파수를 분석해서 그대로 내 목소리로 똑같이 그쪽 언어를 몰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깜빡이면 밥 먹었나, 한 번 깜빡이면 01을 뜻한다, 두 번 깜빡이면 001을 뜻한다. 진법수로 변형을 시켜줘. 한 번 깜빡이면 78, 한 번 깜빡이면 24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파일에 무엇이나 그 그림 파일에 5번째 이렇게 약속은 80억 개라도 정할 수 있어요. 종류가 80억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발광 다이오드는 1분에 수만 번을 깜빡이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1초에도 엄청 많이 깜빡일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숫자를 광통신에서 전달을 시킬 수 있다. 아까 모르스 부호처럼 현재 있는 이게 어떤 이런 간단한 거 가지고 국제적인 해상 통신 약속을 정해놨다. 군에서 약속을 정했다. 이걸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지가 이렇게 모르스 부호, 첫 번째는 모르스 부호를 쳐주는 것, 또는 두 번째를 빗수로서 자기네들의 정해놓은 숫자를 멈추고 다시 몇 번 깜빡이고 멈추고 깜빡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이걸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하던데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하시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선 안에서 제가 주파수를 구현한 것처럼 무선에서도 주파수를 이렇게 무선에서도 A사례다. 서로 다른 파형의 주파수를 결합하면 멀리 간다는 거죠. 2개나 3개를 약간 가운데는 중심축이 좀 큰 중심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큰 놈이 안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이게 자기장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인력 작용을 한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작용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자 본목되듯이 의지하는 녀석 그 안에서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간 중에 멀리 간다. 이게 머스크의 위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가 됐든 이렇게 하나는 전력을 강하게 주고 하나는 전력을 약하게 주고 이렇게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서로 묶어 쓰는 이런 방법도 된다. 빛도 빛대는 가운데 거는 빛을 전력의 세기를 강하게 주고 나머지 양옆에 있는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2개, 3개다. 그것은 좀 약하게 주고 나면 이게 끌려서 그쪽으로 같이 합해서 이 원리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하나가 되고자 한다는 이론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사이즈의 빛 또는 전력의 세기를 틀리게 한 빛을 했을 때 상대방 자동차에 맞았을 때 강하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환하게 빛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백열 전구 같은데, 백열 전구 같은데도 필라멘트에 약간 금속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카펫이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축적되어서 발열을 많이 해요. 빛을 환하게 빛낼 수 있는데, 그래서 백열 전구에 어떤 내구성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도 해볼 만하다. 백열 전구 같은데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전기선, 통신, 광선선으로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텁게 해가지고 이게 카펫이다가 되고 트랜지스타가 되고 어느 부분에는 트랜지스타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삼성에서도 쓰지 마세요. 이게 존스홈키스 연구에서 자기네들이 이걸 그대로 내 거를 베꼈으면서 자기네 연구라고 그러는데 진짜 황당하다고 난 생각은. 선생님이 만약에 가상적으로 들었다면 진짜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구리라고 얇고 이게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구조도 이런 그렇죠. 이런 이 화목난로나 이런 데다가 오목간 홈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하게 자갈 구조처럼 만들어주면 열이 축적된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배치하거나 냉장고 에어컨을 판으로 만들어서 냉기를 축적해서 여기서 할 수 있거나 건축의 판넬 내부 판넬은 에어컨을 만들어서 열을 축적해서 냉기나 연기를 축적하는 건축의 판으로 만들어서 집안의 벽체에다 세워주면은 바닥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진다, 차가워진다 이렇게 차가워시켜 할 수도 있고 그걸 그대로 하시고 이거 태양전지판으로도 쓰신다면 이걸 놓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구리판에다가 알루미늄 판도 돼. 구리알겐의 대중소 넣고 역상을 덮어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로 만들어줘. 구리알겐은 왜 대중소 넣고 모든 만물을 서로 평균하고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움직여. 이걸 가지고 이제 배터리 물에다가 이런 금속 알갱이를 구리알갱이 대중소 넣어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열은 이제 정체 현상 때문에 생기거나 전기 돈도도가 좀 차이가 났을 때 그쪽 부분에 지장이 고여 있을 때 물이 고여 있을 때 전기가 고여 있을 때 거기서 발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소산소가 밝게 생기는데 그랬다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잔뜩 넣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 전기를 저장시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수소산소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플러스 금속 알갱이를 알루미늄도 되죠. 서로 다른 금속하면 발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수소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금속판을 가지고 태양전지로 이렇게 전기선하는 구리선의 대중소로 해서 피복 없이 딱 걸어주면 전리층의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생산된다고. 이런 일반 태양전지로도 가능해.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전지로도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는 이걸 켈티어 기술로서 쓰셨는데 켈티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게 하면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된다. 이 반대편으로 하면 반대편으로 전방의 압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쓰시면 이거를 쓰신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반도체 회로를 누르거나 저장 장치를 누르거나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쓰시지 마세요. 슈퍼컴퓨터에서 제가 컴퓨터 100대로서 해서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개서 1년번에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분산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해서 저장해서 합산한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컴퓨터에 도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걸 하시는데 연산 구조도 100대 컴퓨터에 나눠주고 이것을 동시에 다시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통신 선로로 하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그걸 다시 분산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자궁 조각단.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컴퓨터와 반도체의 주요 설계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CPU에서 자궁 도각 단위로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갰다. 문서 파일을 100개로 쪼갰다. 1년분 암호 설정하고 각각 저장할 수도 있고요. HDDS에 다시 이거 불러서 기억 저장 장소가 있겠죠. 다시 그 주소가 있는 거로 다시 조립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한 군데 저장하셔도 되고 이거 두 가지 방식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D램에 동시에 100개로 띄웠다 합시다. 띄우고 동시에 이것을 읽는다는 거죠. 이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이 방식은. 이 방식을 삼성에서 쓰지 마시고 짐 킬러라는 분이 쓰시던데
쓰지 마세요. 엔비디아도 쓰지 마시고. 전 세계에서 만약에 그 가상적으로 제 기술을 들었다 그러면 비웃을 일인데요. 전 세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강제하면서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들은 내겠습니까? 만약에 가상적으로 중국이 자기네들의 개발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전 세계 미래적인 또 국가의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 패권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라고 그러면 미국은 중국한테 돈을 낼 수 있나 아니면 일본이 그런 주장해 일본한테 돈을 낼 수 있나 미국이 또는 그런 주장하면 중국이나 유럽은 돈을 내겠나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 원리는 문서 파일이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핵 거리면서 왔다 갔다 클럭스를 높여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개를 동시에 100개 1000개의 조각으로 쪼갰다 그러면 동시에 읽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작은 다시 조립합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까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아서 한 사람이 막 혼자서 다 하는 거 봐. 100명의 일꾼이 있어서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주면 엄청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발열도 없어요. 이것은 제 컴퓨터의 기본 설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설계를 주시면 안 되겠다. 또는 이런 건전지, 자동차 배터리가 됐든 이런 건전지 배터리 방식이 됐든 콘덴서가 됐든 그래서 5개다 10개다 그러면 충전도 빨라요. 그래서 온오프 구조로 받아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량을 파워뱅크 같은데 12.5V 쓰든가 15.5V 30V, 60V, 어떤 110V, 220 자유로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380V 이렇게 감압과 증압 구조가 이렇게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례 기술이 됩니다. 로봇의 몸체 안에서 그래서 또 어떤 동작을 할 때는 여기 왼쪽이 10주고 20주고 다리에도 30주고 40주고 각각 부위에 틀린 분 저는 무술할 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동작을 빠르게 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각각의 물건을 들 때 이런 물건을 들 때 무게가 틀리고 왼쪽으로 들 때 오른쪽으로 들 때 오른쪽에 이 물건을 들었는데 왼쪽에 전기를 많이 주는 건 바보. 그래서 오른쪽에 어떤 물건을 들었을 때 이 필요한 힘을 이쪽에 더 많이 보내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들었을 때 이 무게는 각각 물건이 틀려요. 이건 무겁고 이건 약하다 그랬을 때 이쪽 오른쪽에 더 많이 보내야 되겠죠. 왼쪽에 많이 들었을 때 왼쪽에 많이 보내고 오른쪽 적게 보내고 이런 기술로 이제 미래 기술로 로봇에도 들어가고 휴머노이 로봇에도 100%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몸체를 가로 세로 놓고 이런 좌표와 수화 방식의 연서에서 어떤 좌표에 어느 정도의 전기적인 힘을 부여하는 이 기술을 부분적으로 준다는 여기는 10주고 여기는 9주고 8주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20주고 여기는 4주고 5주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기술을 쓰시면 이거 미래 기술이 돼요. 자동차 비행체 프로펠러라도 왼쪽은 5주고 이쪽은 10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는 데요. 그럼 가변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때 가변 프로펠러 얘기했더니 삼성 현대 기아차가 YTNA 기술이 나왔더니 독일의 어떤 항공기사가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기술을 하시던데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쓰지 마세요. 자동차 같은 데도 몇 개 연료전지에서 갖다 5개, 10개로 분할했을 때 건전지 이제 배터리 개념으로 해서 갖다서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낸다는 거죠. 환풍기 같은 것도 속도를 내고 전기량을 틀리게 내거나 이런 조명 같은 데도 강중량으로 해서 빛을 15W, 30W, 60W 낸다거나 이렇게 조명 이런 조명 부분이 다 써요. 그래서 조명 부분에서 하시면 재밌습니다. LED 전구등이다 반도체 소자가 이렇게 40개 있다 또는 램프 방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거를 전기량을 이렇게 40개 주든지 20개만 주든지 10개만 주든지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나는 이렇게 램프에서 나는 빛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강중량을 만들 수도 있다. 쓰시면 이거를 쓰지 마시라고.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제 페이스북에 국가 대한민국 정부라 해서 딱 광고를 넣으시고 조합미대에서 보시라고 참 국정원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그 증거 자료를 국가기관에 20몇 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여튼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삼성도 자기 기술하고 종스홉킨스 연구해서
이거를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대기술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펠티어 소자로서 이거를 개발했다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인데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쓰지도 말고 삼성 만약에 로고가 사원이 나중에 내가 해외 기술을 다 팔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고발을 했을 때 삼성은 제 기술을 만약 가상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50개 다 같이 가다 돈을 엄청나게 물어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에다가 그 기술을 갖다가 남들이 전 세계 다 안다 그러면 그래서 적시를 해놨을 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자기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 기술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십 개가 그쪽에 가 있을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놀랍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컴퓨터의 어떤 CPU 구조에서나 통신칩의 설계에서 반도체집의 설계에서 정보가 이렇게 수많은 작은 전선 밑에 서버로 이렇게 가지치기로 전선을 들여서 작은 단위로 이게 정보를 쪼개서 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은 배터리 구조일 수도 있는데요. 충전을 번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타타타타 걸어준다 그랬죠. 페리침처럼 해서 걸어주면 이쪽으로 테슬라 전기처럼 전기를 유도할 수 있다고. 그럼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그렇게 전선을 수없이 작은 단위로 쪼개서 100의 전기가 들어왔다면 10식의 전기로 다 나눠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밑에도 서브로 밑에서도 이렇게 전력을 살짝 자극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도 쓸 수도 있습니다. 살짝 걸어줘갖고 전류 흐름을 각 전선에서 원활하게 딱딱 걸어줘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 같은 데는 전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하수에 물 한 방울, 펌프 물 바가지 한 방울 꽂으면 지하수 펌프가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딱 이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랬잖아요. 그 수건 같은데 걸쳐놓은 물이 끌어당기는 현상. 전기도 그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리층에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도처럼 전리층에 막대한 전기가 그래서 빛을 유도한다 라는 것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 주파수 같은데 이렇게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송수신 거리가 누르고 뚜렷하게 잡히거나 잠수함 소나기술에 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이 잡히는 도청 기술이나 도청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사람의 음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딱 지분이 되고 또는 한쪽으로 지분을 하고 다른 데는 소거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음만 주파수를 분석해서 그 사람 음만 집중하고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나머지는 소거할 수도 있고 제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분수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프린터 기술에서 인쇄 기술에서 프린트 헤더 인쇄하는 부분이 20개 있다. 각각의 다른 언어를 이렇게 인쇄하거나 다른 글자 크기도 틀리게 색깔을 틀리게 하거나 동시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각각 이렇게 일간을 틀리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프린트 헤드가 일꾼이라면 일꾼들을 많이 배치해서 한 명에서 핵핵거리니까 갔다 갔다 클럭서를 놓고 하기에 보다는 작은 조각 단위에 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발열도 없다라는 게 제 이론. CPU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숫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죠.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를 많이 만들어 된다는 거죠. GPU도 CPU 그다음에 DRAM도 통신칩도 그러겠네요. 그럼요. HDD조차도 그렇습니다. HDD를 작은 조각 단위로 여러 개 만들어서 분산 저장할 수도 있다. 그럼 속도가 빠르다. HDD 같은 데다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해서 일시적인 저장을 거기다 먼저 하고 나중에 천천히 HDD로 넘겨가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SSD에 대하고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되어 있지만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짜리 만들어 갖고 여기다 할 수 있어요.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거기도 SSD에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도 넣을 수 있고 플로팅 게이트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많이 배치해서 여러분들 창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10군데 창고 한 군데에서 핵내면서 다 이렇게 모든 물건을 차는 쭉 늘어서 있고 받아들이기보다 10군데 창고 만들어서
몇 군데다 동시에 작업하면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20개도 될 수 있고, 문제 3개 들어갈 거나 1개 들어갈 거 20개로 늘리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램 같은 경우에도 뭐 HDD 자체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어 놓거나 HDD 플러스 SSD 이런 제품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D램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숫자가 D램이 20개 만들어도 가격은 꽤 비싸지 않은 거, 소짜리가 많으니까 작은 조각 단위로 쪼개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를 얹어줄 것을 처리하게 하면 그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 용량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작은 조각 단위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분명히 한 놈이지만 그냥 조각 단위에서 20개가 있는 것처럼 20명의 일꾼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에 대해 CPU나 GPU 모든 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제가 캐시 메모리에다가도 이게 배터리를 좀 달아가지고 플래시 메모리를 좀 달거나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전기가 사라져도 전원이 꺼져도 거기서 배터리의 전원이 공급됨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그래서 간단한 방식으로 캐시 메모리도 보통 SRAM 쓰시는데요. D램 같은 데도 전기가 사라져도 배터리를 달아주면 미니 배터리를 달아 전기가 사라져도 계속 기억이 된다. 아니면 거기다 아주 작은 태권만큼의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옆에다 배치해가지고 이게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거기서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 회로를 연결해서 얘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CPU 같은 데서도 GPU 같은 데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도 되겠네요. 그럼요, 배터리를 달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 통신칩에도 이와 같은 통신칩에다가 옆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달아주거나 해서 이렇게 어떤 그쪽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D램 같은 소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조금 같이 미니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공급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 같은데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모든 반도체는 그래요. 트랜지스타나 카패시타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게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 화소수에도 소니, 삼성 어디든 대중소로 들어가요. A사 레이더의 이런 레이저 소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전력을 각각 틀리게 강중력으로 10단계 20개 정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레이더 소재를 조합을 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전자전하는 데 쓰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가운데 가지고 좀 이렇게 전력이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중심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뭐 3개, 4개, 5개 몇 개를 쓰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상대방의 전투기나 레이더에 맞으면 강한 발열 현상,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태워버립니다. 빛도 자동차 전조등에서 가운데는 전력을 세게 주거나 빛을 좀 사이드를 틀린 강하게 막 주고 나머지는 좀 약한 거 되고, 빛이 강하게 융합되어서 상대방 직진성도 더해주고 상대방의 자동차에 맞으면 부딪혀서 환하게 빛난다 그랬죠. 일반 카메라에다가도 제가 빛을 낮이나 밤에나 카메라에 반사되는 빛이 거기에 태양빛이나 반사되는 빛이 부딪혀서 이쪽으로 망원 렌즈 카메라가 됐든 망원경이 됐든 현미경이 됐든 오기 때문에 빛을 거기다 보강을 하자는 거죠. 보강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갖고 이쪽으로 오는 방식을 하시면 되겠죠. 현미경 할 때도 이 기술을 제가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YTN에서 저기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레이저 광을 비춰가지고 보다 선명한 화면을 얻는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쓰시지 마세요. 세계 최초라는 데서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YTN에서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정보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나오더라. 제 페이스북에 정부 이름으로 국정원 국가의 서울시라든 인천시라든 국가의 행정안전부에 대해 광고를 낸 거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그 후부터 이래요. 그러시면 저는 뭐 국가가 개입됐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 제 기술을 왜 YTN에서 소개하는, YTN이 그런 게 아니라 YTN에 소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서 이렇게 수십 개가 쏟아지는가
여긴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개발해서 하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실까? 머리도 많은데 머리도 좋은데 쓰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전기 배터리 이런 배터리 5개나 10개로 분할해서 전선을 넣을 수 있고 충전도 빠르다 그랬죠. 언오프 구조로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배터리 갖다 2개에서 일단은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한 개 창소에 갖다 쓰지 전기 2개의 전기 창고 갖다 쓰지 3개 갖다 쓰지 10개 갖다 쓰지 틀리게 전기를 갖다 써서 11.5V부터 30V, 60V, 110V, 220, 380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 제 YTN의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그 파워뱅크 회사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선풍기 같은 데도 이렇게 스피커 같은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량으로 만드는 조명도 모든 가전기기나 모든 다 그래요. 이 개념이 이제 CPU 설계 구조에서부터 들어가거나 반도체 전기 기판에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 전 세계 전기 기판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자기들 안에 이제 콘덴서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전기선이 이제 전기가 연결하는 전기선이 3개다 또는 5개다 그랬을 때 언오프 구조로 해서 한 선만 연결해, 두 선을 연결해, 세 선만 연결해 배터리 방식으로 공급하든지 110이나 220으로 공급하든지 상관은 없잖아요.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적게 쓰냐 많이 쓰냐 기술이 되는데요. 그것도 쓰시면 이제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것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쓰시지 마세요. 멋대로 지금 하여튼 방송 이름을 이용해서 멋대로 하셨다. 쓰시지 마세요. 자기 기술이 될 수 없다. 모두가 전 세계에 들었다면 자기 기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외국에 팔았을 때 많은 손해배상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 기술로 봤을 때, 공개 기술로 봤을 때, 전 세계 누구나 가장 싸게 제작한 사람이 1등이에요. 투자를 많이 해놓고 크게 손해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지 마시라고. 선풍기에도 이렇게 전기양의 강중량을 따라서 선풍기 속도를 하고 환풍기에도 그런 가전에도 그러시는데 이건 좀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송의 특성상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가의 정부 기관들이 광고를 20몇 개 보내면서 국정원 지금도 광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정부라 해갖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찍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 머스크의 어떤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서로 묶었었을 때 가운데가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은 좀 전력을 강하게 주거나 사이즈가 굵은 걸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서로 인력 작용으로 해서 환자 부목되듯이 멀리 가거나 신호도 뚜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파의 레이저파면 아니면 모든 전파는 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쓰는 방식은 일종의 전자기장이 작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운데 중심축 있는 것이 이렇게 전기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공간 중에서도 전선이 없어도 그렇다는 거죠. 서로를 가운데 묶어놓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되어 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는 묶어놓으면 이것이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을 만드는 그 가운데는 중심축을 좀 튼튼한 걸로 주는 그래야지 공간 중에 원리가죠. 직신성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전파 무기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 방식을 쓰시면 묶어서 쓰는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도 대중소로도 주거나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카메라를 달아 바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험 깊이까지 레이저의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어줘요. 10단계도 가능해요.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10단계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모아가지고 팀별로 A사레도 똑같이 팀별로 합니다. 묶어서 특정 전파를 만들 특정 레이저파를 만들어내고 깊이까지 초점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특히 접합 구조에 있어서 거기에 녹여가지고 홈을 파서 접합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 여기 한양대에서 이걸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반도체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서 이게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가로 세로 홈을 파서 접착 몇 개가 됐든 여기서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을 넣고 저렴 구조를 만든다. 또는 반도체나 이렇게 어떤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치나 반도체 그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전기선 풍선 넣고 절연해준다. 이 기술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나 HBM 이런 데 할 때도 피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피복이 있으면 전기는 멀리 송전이 되고 이걸 100개를 묶어놔도 열이 전용돼서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HBM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피복을 만들어라. 피복의 재료가 뭐 건축용 실리콘일 수도 있고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아니면 뭐 의류방수제, 유리석은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될 수도 있고 피복을 만들어줘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사선으로 살짝 해가지고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직 관통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멋대로 쓰시더라고요. 통에다가 파이프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을 올린다는데 그걸 멋대로 SK는 지금 삼성에서 멋대로 쓰시더라고요. 자기 제품에다가 제 기술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10개 또는 그 그룹 차원에서 수십 개를 갖다 썼을 때 벌금을 나중에 내야 된다면 그룹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외에 팔았을 때가 문제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외국의 언론들을 잔뜩 배치해 놨는데요. 페이스북에다가도 기술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제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외국의 언론 잔뜩 배치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뭐 언어 가능자가 없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한국어 유학한 사람도 많고 언어 가능자 많고 재미교포들도 굉장히 많고 제일교포도 전 세계 의뢰인도 많고 숫자가 많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가서 그것을 거기 사업을 논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영어 가능자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죠? 5천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디다? 어떤 대기업 연구원이다. 정부 출연 연구원이 되고 연구원 한 사람이 외국 가고 그래 하면 가능합니다. 왜 내 기술이 거기 모듬도 아니고 다 방송가에서도 이러더라고요. 방송가 프로그램에서 제 식품 기술을 갖다 쓰셔서 하지 말라고 포스트라인에도 이게 뭐 시골마을 위장에서 술 시장이 2조 달러잖아요. 그래서 뭐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막걸리, 포도주, 뭐 소주, 위스키, 맥주 만든다. 이렇게 맥주 이제 원료가 되는 걸 끓이고 그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온실에다 물에다가 이렇게 빵 만든 이스트 넣고 설탕을 먹여서 증식시킨 후에 그것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 모르면 못해요. 그래서 투입 시킨 다음에 식혀요. 그래서 막걸리 할 때도 소주, 포도주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전통적인 효모를 쓰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여기서 설탕을 매일 마다 주고 소금은 처음에 조금 주고 보지포에 보리 없기를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는데 제 걸 보신다는 게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YTN의 지금 배터리 저 파워뱅크 회사도 아마 그런 하나의 그 개념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 기술을 보고 계시니까 고가차원은 아니더라도 근데 왜 페이스북에 왜 제 고가 기관이 20몇 개 계속 광고를 내시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부터 그러는데 제 기술이 YTN에 소개한 업체들에서 대량 나온다는 점에서 파워뱅크 회사 하나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제 기술이 왕창 나온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제 기술이니까 알아보죠. 파워뱅크 회사 쓰지 마세요. 제 기술을. 네네. 거기만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람들도 좀 업체에서 그 기술이 YTN에서 방송에서 소개한 그런 기술 그런 업체에서 기술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카이스트에 떠서 나오더라. 군산대에서도 하시던데 한양대에서도 하시고 쓰시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세요.